네, 좋아요. 7-14번 2009년도 수능 7번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네요.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야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그리는 것 자체가 불편해져요. 그쵸? 왜 그리기가 불편해지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뭔가 생각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2차 함수는 아무리 평행해도 그릴 수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 큰 차이. 2차 함수는 우리의 생각에 시발점이 있어요. 현우지 쌤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있어요. 어디죠? 꼭지점이요. 거기 점에서부터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하면서. 그쵸?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애매해요. 어떤 부분에서 시작한다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해돼요? 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라면 지수함수를 표현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이해되니? 그 점부터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지수함수는요, 생각의 시작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에요. x가 지수가 얼마일 때? 지수가 0일 때의 값을 항상 지나가게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 y는 4에 3x-1 플러스 2를 그려야 돼. 이거를 얘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이 점을 찾아. 뭐에 관계없이 지수의 밑에 크기에 관계없는 점을,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 몇 칸만 몇인가요? 3분의 1을 대입하면 지수가 0이 되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1.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3. 3분의 1,3을 찾아.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바로 기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그게 뭐예요? 점근선이죠. 점근선을 찾아야 돼요. 점근선이 왜 발생하냐면, 절대 내가 그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기 경계선이 점근선이야. 난 그게 너무 되고 싶어. 근데 될 수가 없어. 지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값, 지수의 이 값이 절대로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점근선이 누가 되죠? y는 2. y는 2라고 하는 것은 3보다 뭐야? 작으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그래프는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이해되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x의 부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큰 수를 대입하면 돼요. 적당히 큰 수를 대입했는데 이 값이 점점 3이 되어간다 느낌이다. 요거야. 겁나게 커졌다. 요거야. 대충 한 100 정도 대입해볼래? 100 대입했어. 4에 299제곱. 겁나게 크기니까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었나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 뭐? 얘가 밑에 크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 두 번째는 점근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건 적당히 큰 수나 작은 수를 대입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fx에 지나가는 점 몇 컴마 몇? b분의 1 컴마 얼마? 1. 됐니? gx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 뭐죠? 얘도 b분의 1,1. 아, 얘는 그 점이 같네요. 밑의 크기 또한 절대값이 같죠? a의 b제곱이 미치고 a의 마이너스 b제곱이 미치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하게 b분의 1,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뒤집어서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었니? 근데 눈치껏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 b의 크기 a의 크기 모르니까 놔두고, 하나가 fx면 하나가 gx라는 걸 알겠어. 완벽하게 대칭인 상태. 자, 두 번째.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x는 2대칭인데. 아, 그럼 그게 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아, 2대칭이래.
이것만 가지고도 곧장 확인할 수 있어. B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러니까 B는 그러네요. 이해했어요? 자,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는 띄워야 합니다.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목적의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잔소리가 너무 길어지는데 고3 수능 보기 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한번. 고등학교 3학년 3월달로 또는 2월달, 1월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성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퍼센트의 비율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할 것 같니?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참고로 통설이 있죠. 고3의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수능 성적이 되더라. 통설 같은 게 있죠. 오케이. 요즘에 좀 당겨져가지고 2월달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점수가 자신의 그대로 수능 점수가 된다라는 더 당겨져서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 고3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7개월, 8개월 전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면 성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될까? 고3 3월달의 성적이 그대로 11월달 수능 성적으로 가는 비율이 90%라고 합시다. 사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3들에게 물어봤어요. 3월달로 돌리면 자기 시간을 성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99.9%. 여기서는 자기 실제로 여기 이렇게 바뀌는 비율이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 이 통계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90%? 9.9%? 또 몇 프로 정도? 80%? 오케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80에서 90% 사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뜻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상황, 이렇게 괴리가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현실하고 자신의 생각하고 되게 괴리가 큰데 무슨 뜻일까요? 고3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다? 못 바꿨잖아요.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고3인데도 90% 이상의 학생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1, 2 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대로 고3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습관이라는 거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성적 다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능, 수학은 6개월짜리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6개월짜리다라고.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화를 이뤄내려고 노력하시면요. 정말로 바뀐다는 뜻이 아주 많이 그것도. 근데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계속 못 바꾸는 거야. 자기가 했던 것에서 못 벗어나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계속 하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대로 가지 당연하게. 자기가 했던 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안 한다니까 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본인을 합리화시키는 게 고3 3월달의 성적은 그대로 11월달까지 가는 거야 원래.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야 죄책감이 줄어들거든. 근데 지금 다행히 3월달 아니라 1월달이야. 시간이 더 있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후회하지 마세요. 실천을 옮기세요. 그냥 just do it이야. 그냥 해. 정말 그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냥 해! 라는 거야. 그냥 해.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고요. 이게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수능 시험 못 보고도 잘 보고도 인생이 뭐 그렇게 뭐 보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명예를 갖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 사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안 되겠죠.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은요 어디를 갔을 때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굳이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 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성과로 보여야 되고 결과를 계속 보여야 돼요. 계속. 그래야 그게 인정이 되면서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계속 보여.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나는 확실히 공부를 안 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전에 뭐 간단하게 한번 내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과 모임에 스터디를 참여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스터디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에서는 광주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하게 됐단 말이죠. 거기서는 이 사람은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학교도 다 빵빵한 학교를 다 졸업을 하신 분들이고 나는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광주에 있는 스터디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또 같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새로운 걸 던졌을 때 물음표를 다 찍어. 계속해서 내가 던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다 찍었어. 그게 그렇게 해도 돼? 왜? 난 지방대 출신이니까. 거기는 다 SKY 출신이고 난 지방대 출신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이게 왜 맞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봤는지 계속해서 그 표현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받아들이잖아. 그 불필요한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된다는 거야. 자기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겠죠. 내가 만약에 메가스터디에 지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방대 출신이에요. 듣보잡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학교에 나와 있다? 그러면 실력만 검증하면 끝나요. 성공할 수 있는 게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좀 적은 에너지로 성공할 수 있고 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짜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나같이 이제 흑수저 출신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간격을 벌릴 수가 있는 게 대학교야. 이게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래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신뢰가 생겨요. 근데 수업까지 잘해요. 그냥 믿어버리지. 근데 출신인 학교가 그렇게 좋지 않아. 잘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좋지 않아. 물음표를 찍으면서 가. 근데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때 괜찮네. 괜찮은 쌤이다 라고 하는 거야. 실력이 근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데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심쩍어. 뭔가 좀 잘하시긴 같은데 뭔가 내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저분은 그냥 잘하시는데 내가 좀 거기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 버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도 근다고요. 그 스타트를 잘 하시려면은 1년 잘 쓰셔야 된다. 제발 후회하지 않게 공부하자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까 좀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한 거야. 후회하지 말라고. 네, 조입시다. 여기가 프로젝트라면 우리 스스로 좀 조이고 갑시다. 네, 그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깨지고요. 놔두지 마세요. 오케이, 가볼게요.
이어서 가볼게요. 어쨌든 b가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b는 이미 2분의 1로 나왔어요. F4하고 G4를 더했더니 2분의 5래요. 자, A 값은 0과 1 사이라고 했습니다. 오, A 값이 0과 1 사이래요. 0과 1 사이니까 미체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네, fx가 요게 아니라 감소하는 놈이 fx가 되겠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증가하는 i가 gx가 됩니다. 0과 1 사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뭘 구하랬니? F4, G4의 합을 구하랬어. 그 합이 얼마야? 2분의 5야. 자, 여기 높이가 1이고요. F4, G4는 직접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수함수의 매우 중요한 부분 인지하고 갑시다. 뾰로롱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지수함수. 어떤 거냐면 지수함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잘라냈을 때 이 높이의 b가 등비 수열이 돼요. 만약에 여기가 A, B, C를 넣었는데 여기가 K, 여기가 L, M, N이라고 했을 때 L, M, N은 무슨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 일정한 간격이면요.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M의 제곱이 L, N이 되는 거고요. 아니, 특히 M이 만약에 1이면 가운데 있는 게 1이면 양옆에 있는 L과 M은 뭐가 돼요? 역수관계가 되는 거야. 특히 역수가 되겠다.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F4, G4를 구하려 했는데 F4, G4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0일 때. 그러니까 G4의 값이랑 F0의 값이 서로 같죠? 맞아요? 자, 피곤하면은 잠을 깨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3개 값이야. 그 이 값이 바로 G의 F4인가요? G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가 G의 0의 값이자 F의 4 값이야. 여기가 G의 4 값이야. F4하고 G4는 가운데가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역수여야 돼. 대칭이니까. 요놈이랑 요놈이 역수관계. 대칭이니까 그래. 대칭이니까. 가운데가 얼마고? 1이고.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를 더한 게 2분의 5야. 그 곧장 찾아낼 수 있다고. 몇 더하기 몇?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2분의 5니까. 알겠어요?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5인데 작은 게 2분의 1일 테니까. 그러므로 저기에서 우리는 G빵 값이 얼마이다? 2분의 1이라는 것을 곧장 얻어낼 수 있어요. G빵 값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A의 1제곱이 되고 A의 1제곱이 얼마? 2분의 1이 되니까 A 값도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이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수함수를 바라볼 때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라는 거. 됐니?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해요. 게다가 이것까지 갈게요. 이것까지. 미체 크기에 따라서 곧장 그 b까지 체크하고 갈 수 있어야 돼. 지수함수를 보는 방법이야. y는 ax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p가 있고 여기 한 칸만 더 갖다 가자. p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k라고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몇 k? 2k. ak. a배가 된다. 한 칸 진행하면 무조건 a배야. 미체 크기가 a이면 어떤 값 함수값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한 칸 진행하면 무조건 몇 배가 돼? a배가 돼. 여기서 또 한 칸 진행하면 뭐가 돼? 또 a배가 되는 거야. 한 칸 진행할 때마다 미체 크기 배만큼 늘어나는 거고 지수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로그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역함수니까.
됐니? 네, 이 페이지는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아이디어만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그 다음은 얘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f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는데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 a1. 그 a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a2. a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a3.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따라가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기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a1이에요. 그럼 a1을 이제 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a1이 어디에 있냐면 y는 x 따라서 여기가 a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a1을 다시 대입해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a2야. 이거 이해되니? a2는 어디에 있니? y는 x 따라서 여기가 또 a2야. a2를 다시 대입해요. a2를 대입하면 여기가 a3네. a3는 어디에 있니? y는 x 따라서 여기에 a3가 있어. a3를 또 대입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니? a4가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다시 a4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a4가 있어. a4를 또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 a5가 돼. 자,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a1 어디 있어? 아이고. 여기가 a1. 그 다음은 따라서 여기가 a2. 따라서 여기가 a3. 그 다음 따라서 a4, a5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는 처음에 함수값 따라서 진행을 하고 y는 x랑 만나게 되면 세로로 움직입니다. 함수랑 만나게 되면 가로로 움직이고 y는 x랑 만나면 세로로 움직이고 다시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면 가로로 움직이고 y는 x랑 만나면 세로로 움직이고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점점점 파고들면서 A1, A2, A3, A4, A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니 그러면? 교점 부분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수열을 특히나 이거 수열 문제인데 수열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거나 수열의 극한을 판단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문제들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대소관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 네, 이 페이지도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6번은 어렵지 않아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A 값이 1보다 크고요. y는 루트 3하고 만나는 점을 A 1이니까 뭐 이 정도에 대충 만들어 볼까요? 이 점을 A B는 4,0 이 정도. 그런데 OA하고 AB가 수직이랍니다. 이렇게 할까요? 얘가 수직이래요.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다 구하시오. 뭔 뜻이냐면
y는 ax니까 그래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0,1을 지나는 것만 확실하게 돼 있고 나머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적당히 a 값이 줄이면은 이렇게 좀 퍼질 것이고 a 값을 좀 땡기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때 수직이 되는 값이 있나 봅니다. 최소 2개가 있나 봐. 몇 개가 있냐면요, 2개입니다. 왜 2개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좌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좌표를 k, 루트 3으로 잡읍시다. 됐나요? y좌표 루트 3이니까. 그러면 OA하고 A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고요. OA의 기울기는 K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AB의 기울기는 4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분모에 있는 친구를 저쪽으로 다 곱하면 마이너스 K에 4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플러스로 바꿔서 정리하니까 K 해주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얼마? 0이 되어서 K는 얼마 또는 얼마? 1 또는 얼마?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니? 네, K가 1 또는 3이니까 K가 1일 때의 A값 구하면 되겠고 K가 3일 때의 A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2개가 나오는데요. 왜 2개가 나오냐면은 이거지 사실은. 원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요.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하고 나머지 지름을 연결하면 무조건 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직각이 되는 점이 바로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y는 ax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가 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게 접해야 되니까 그때만 딱 하나만 나올 것이고 최대 2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정리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면 중심이 얼마니까? 2,0이니까 2,0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 점을 찾아야 돼요? 거리가 2인 점을 찾아도 되겠죠. 이해했니? 그 다음 7-18번. 아이고 우리 아가들 말이 고3이고 성인이지 아직도 아가들이라 이것들이. 내년에 술도 먹을 건데 공부 안 해 진짜. 진짜 내가 3학년 할 때 이소라고 했어야 돼. (7-18) 이 친구는요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적당히 이동한 거예요. 밑의 크기는 아직 모릅니다. 이 a제곱이에요. 적당히 평행이동한 건데 y는 x하고 y는 x라는 아이가 중요하겠네요.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때 AB의 길이가 6루트라고 나와 있고 이것의 넓이가 30이라고 나왔네요. 이걸로 문제를 한번 A하고 B 값을 구해봐. 관계 2개가 이렇게 조건이 2개가 있고 미정계수가 2개니까 얼마든지 풀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풀려면 먼저 항상 직선을 볼 때 직선과 어떤 함수와의 교점을 볼 때에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에요. 1이란 말은 1대 루트 2란 뜻이지. 항상 기울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떠올려야 되니까.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뜻이냐면 6이란 뜻이야. 기울기는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가 내가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잡고 이 점을 Q라고 잡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P 플러스 6은 Q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제 써먹은 거죠. 6루트라는 사실을 써먹은 게 이거야. 그치? 두 번째 식은 이제 넓이로 잡아야 되겠다. 넓이는 말입니다. 이 A점의 좌표가 P, P이고 B점의 좌표가 Q, Q니까 여기 변의 길이도 P, 이 변의 길이는 Q.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넓이로 식을 세워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Q 마이너스 얼마? P. 이걸 했더니 얼마? 30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위에 나와 있어요. P 마이너스 Q, 아니 Q 마이너스 P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Q 마이너스 P가 6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P 플러스 Q를 구할 수 있네요. 얼마예요? 10이네요. 아, 더해서 그러니까 뺀 게 차이가 6 차이 나고 더해서 10 차이니까 10이니까 한 숫자가 8이고 한 숫자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다 나왔고요. 이 좌표를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뭐냐면 기울기를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야 된다. 직선과 다른 함수의 교점이 나왔을 때.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7-19번은 와 최근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니까 2021년에 본 거겠죠. 올해가 몇 년이야? 23년. 23년이구나 벌써. 2030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와. 나는 한 번씩 이 연도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였는데 벌써. 자, 여기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직선이 나왔는데 기울기 나왔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1대1의 루트 5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X축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니? 이만큼. Y축으로는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아다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대2만큼 평행이동해야 대응점이 정확히 그 대응점이 될 텐데 얘는 이만큼 했으면 여기 4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서로 대응점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연결시켜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냥 요 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봐.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PQ 어쨌든 그래프와 어떤 특정한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났을 때에는 항상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얼마예요?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울기가 뭐라는 거 가지고. 그런데 PQ의 길이가 딱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도 정확하게 1이고 정확하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좌표를 잡으시면 되죠. P점의 좌표를 내가 문자가 뭐 써있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니? P점의 좌표를 P, Q라고 잡을게요. 아니 그냥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Q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2니까 두 점은 서로 대응되는 점이 아니니까 둘 다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야 돼요. 그냥 대응되는 점이 아니니까 어떤 지수함수의 성질을 쓰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A, B를 대입하면 3분의 2에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은 B. 2번 A분의 1, A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다가 3분의 2에 A 플러스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은 얼마가 되니? B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문제 하나 소개시킬 건데
빼면 되겠죠? 네, 위에서 아래식을 뺍시다. 자, 그러면은 3분의 2에 a 플러스 3에서 3분의 2에 a 플러스 2를 빼고 1에서 3분의 8 1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는 2 마이너스 2 오케이 3분의 5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맞아요? 땡큐 오케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이걸로 A 값을 찾아야 돼요. 어우 귀찮 어우 난 근데 배고파 일단 A 값을 찾았다.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 아니라 A가 0이면은 이 아니라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이면은 왜냐면 3분의 2하고 2를 빼면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얼마? 2이면 되겠네. 쌤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2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 방정식을 풀려면은 이제 3을 앞으로 쫓아내야 될 거고 좀 귀찮아지겠지. 3을 쫓아내면은 3분의 2의 세제곱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도 여기 는은 뭐니? 마이너스 여기는 9분의 얼마? 4의 3분의 2의 a제곱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한 문자로 취급하고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수능 문제나 평가 문제들은요.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고약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자연수나 점수대에서 찾아내시면 좀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긴 해요. 얘를 계산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적당한 숫자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2이면은요. 마이너스 2이면은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누구도 구할 수 있니? B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A, B가 구해졌으니까 K값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면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지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었어요? 네,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페이지를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넘겨드릴게요. 네, 일단 그냥 다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1번 보자. 이제는 우리가 이 표현들은 익숙하네요. 주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 한 주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나온 거예요. 이 간격이 2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하고 y는 2의 n분의 x의 제곱 하고 교점 매개수가 5개가 되게 n값을 한번 정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V자 형태의 그래프이고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 대입하면 1 네, 요렇게 이 모양이 반복해서 나오겠네요. 얘가 이제 2가 되겠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2분의 3 여기는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 2분의
11. 그럴게요. 이 친구는 밑이 뭐예요? 2의 n분의 1제곱이 밑이에요. 그럼 n제곱근 2를 말하는 거고 2가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n제곱근을 해도 1보다 커요. 됐니?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가면서 네, 0,2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아래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만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값이니까. 이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5개가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하나, 둘, 셋. 지금이 5개죠. 지금이 5개니까 얘가 얘보다는 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6개지 않습니까? 얘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여기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판단 기준 알겠니? 이것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가지고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뭐야? 지수함수. 이 함수를 내가 gx라고 할게. 그럼 g에다가 내가 뭘 대입할까? 2분의 아니죠. 2분의 7을 대입한 값이 2분의 7을 대입한 값이 2보다 뭐야 되고 작아야 하고 gx에다가 다시 2분의 1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2분의 11을 대입한 값은 2보다 더 뭐야 돼요? 커야 됩니다. 저기가 관건이니까 이제 이해되니? 네, 그리고 다시 복습하시면서 마무리를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7에서 꼭 접해요. 접해요? 그러니까 그 2분의 7이 그 부분에서 밑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2에서 만나면은 5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지금 성우의 질문은 뭐냐면 요렇게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성우의 질문은 요렇게도 될 수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안 벌어진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수원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그 전에 완만하게 하다가 해서 갑자기 기울기가 1보다 이상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분명히 완만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어디에서 이게 정리가 되냐, 그 감 찾아낼 수 있냐면 등호가 들어가면 하나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보기가 보면 2개씩 차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짝수로 나오게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제 감안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얘들아. 2개 차이 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름대로 평가원에서 배려를 해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을 대상으로 기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과라면 구별할 수가 없죠. 그냥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볼게요. 오케이. 네, 오래전의 문제입니다. 허허. 15의 2-x의 제곱, 2-x의 제곱. 이거 대칭이에요. AB의 길이가 1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은 A 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A는 뭐냐면 이 점의 x좌표예요. A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x좌표가 a니까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칭점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면은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쵸? 그것을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로 돼 있어요. 꽤 불편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가 A이면은 Y좌표가 2A제곱이에요. 그 B의 Y좌표가 얼마가 돼요? 2A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2의 A예요. 그때 X값을 구해야 돼요. 이해되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15는 2A의 제곱이고, 일단은 일반적인 형태로 가볼게. 어떻게 하지 이거? 15를 지수로 바꿔야 돼. 2로. A의 로그 A의 B가 B죠. 우리는 주로 왼쪽에 복잡한 형태로 오른쪽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의 크기를 밑을 내가 원하는 밑으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15라는 숫자를 밑이 2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아하.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에 2의 로그 2의 10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로그 2의 15가 얼마? a. 그래서 x는 로그 2의 15 마이너스 얼마? a라고 x값을 쓸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면 이제 a 선분의 ab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져요. 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마이너스 얼마? a라고 선분 ab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져요. 다시 정리를 할까요? 너무 배고프잖아. 근데 사실 설명하고 싶은 방법이 이게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좌표로 여기에는 좌표를 찾는 방법, 앞에 개수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평행이동에 관련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식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AB의 값이 정리하면 2A 빼기에 로그 2의 15가 되고, 그 값이 1과 얼마 사이? 100 사이가 되니까 로그 2의 15가 대충 얼마냐면 로그 3이 로그 2의 8이 3이고 16이 4니까 얘는 3. 얼마거든요. 그래서 2a가 3. 얼마를 더하면 103. 얼마, 여기는 4. 얼마 이렇게 되어서 a 값은 이제 3부터 시작이죠. 3부터 50 얼마까지 1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좌표만 표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방식은 이거는 아니었고요. 쌤이 일단은 한번 봐보시고, 일단은 지수 함수의 식을 이해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딱 이 꼴만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fx에다가 어떤 실수 k를 곱하게 되면은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x의 제곱이 있으면은 뭐 2x의 제곱 하면 이렇게 점점 뾰족해지고 그래프가 위아래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2를 곱하면 위아래로 2배 늘어나요. 3을 곱하면 위아래로 3배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냥 그 모양이 돼요. 뭐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수 함수는요, 이게 평행이동으로 환산돼요. 지수 함수만의 유일한 특징이야. 실수배를 하면은요, 그게 평행이동이 되어버려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식으로 먼저 봐볼게. AX에다가 K를 곱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K라고 하는 친구를 미치 A인 I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그 A의 K로. 그렇다면 얘는 A의 X의 플러스 로그의 얼마가 돼? AK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만큼 뭐로 변형시킬 수 있어? 평행 이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수배를 해버리면. 정말 신기하죠?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잘 봐봐. 한번 살짝만 봐볼게. 만약에 2의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 내가 5라는 숫자를 곱해볼게. 5 곱하기 2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50이 아니야. 이게 5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거든요. 그게 5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여기는 얼마야? 5야.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 2분의 5야.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위로 5배 늘렸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여기는 빨간색을 적당히